중요한 것은 사랑에 대한 정체성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의미입니다. 정체성이 대상의 본질을 고정해버리는 차원이라면 의미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생성의 차원입니다. 저는 이 3막에 대한 의미를 하나씩 붙여보고 싶었습니다. 1막은 타자, 2막은 거짓말, 3막은 부서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환의 키노아입니다. 오늘은 홍상수 감독의 영화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으니 영화를 안 보신 분은 보고 나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상수 영화가 늘 그렇듯 요약하자면 너무 간단하게 요약이 돼버리는데 어떻게 보면 또 그 요약이 무의미할 만큼 요약을 통해 담아낼 수 없는 말들이 넘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상수 영화는 요약으로 수렴되는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화가 끝나고 극장문을 열고 나왔을 때 또 다른 영화가 시작되는 영화, 그러니까 홍상수 영화는 수렴이 아니라 늘 발산해왔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홍상수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영화가 끝나고 조명이 켜질 때 다시 무언가를 시작해야만 하는 그런 영화 같거든요. 친구를 만나든 술을 마시든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든 여행을 가든 영화의 끝을 한동안 계속 물고 가게 됩니다. 사실 전작인 도망친 여자는 그리 재미있는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홍상수 영화를 보편적으로 설명하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차이와 반복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차이 나는 것의 반복인데요. 사실 이것도 그리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이와 반복이 왜 중요한 것인지, 또 그것이 홍상수 영화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설명하자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차이와 반복이라는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은 화두가 너무 남용되는 것 같았고, 어떻게 보면 홍상수 영화가 가지는 단조로운 형식에 관한 면피를 위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인트로덕션을 보면서 참 홍상수가 얄밉고 한편으로는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자신이 홍상수 영화에 대한 작은 실망을 통해 우리의 삶을 형성해 나가는 차이와 반복을 단언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적 물음을 던져줬기 때문입니다. 차이 그 자체는 늘 순간적인 것이고 끊임없이 새롭게 생성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철수가 영희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사랑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혼인신고 서류를 통한 증명이나 영희에게 건넨 순금반지가 그 사랑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순간들인 거죠. 그들이 함께하는 순간들, 그 순간들에 존재하는 기쁨, 슬픔, 웃음, 노여움, 분노, 쾌락, 배신감, 지루함 등 끝없이 변화하는 순간들 모두가 사랑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이거다, 혹은 이건 사랑이 아니다 라는 식의 분류는 이 끝없는 변화의 순간들 앞에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굳이 제가 사랑에 관한 이런 예를 늘어놓는 것은 인트로덕션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인트로덕션의 예고편을 보셨나요? 저는 이 영화를 다 보고 난 뒤에 예고편을 봤는데요. 약간은 허탈하면서도 웃음이 나왔던 게 예고편이 이 영화의 주제의식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3번의 포옹 장면과 인트로덕션이라는 제목 자체가 다의적이어서 번역 없이 그대로 썼다는 설명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인트로덕션은 사랑에 관한 인트로덕션으로 읽혀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3막 구조로 되어 있고 각 장들이 서로 중첩되면서 사랑에 대한 의미를 아름답게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에 대한 정체성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의미입니다. 정체성이 대상의 본질을 고정해버리는 차원이라면 의미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생성의 차원입니다. 저는 이 3막에 대한 의미를 하나씩 붙여보고 싶었습니다. 1막은 타자, 2막은 거짓말, 3막은 부서짐입니다. 1막에서 신석호는 한의사인 아버지를 만나고 오기 위해 여자친구인 미소를 기다리게 합니다. 마침 그때 배우인 기주봉이 갑작스레 한의원의 손님으로 등장합니다. 석호의 아버지는 기주봉과 대화를 나누고 진료도 해주다 보니 석호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더 기다려야 할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기다림의 간극은 쉽게 메워지지 않습니다. 침을 맞고 있는 기주봉과 그보다 일찍 온 환자 또한 석호의 아버지를 기다리는데 그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쉽게 붙잡을 수 없는 타자로 존재합니다. 타자는 하나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속한 세계인 것이죠. 내가 타자를 기다릴 때 이 기다림의 시간은 온전히 타자의 것이 됩니다. 내가 그를 대면해야만 타자의 세계와 마주친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의 시간부터 타자는 이미 내게 온 것이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는 자와 마주치기 위한 나의 발걸음 또한 타자의 세계에 이미 뻗어나간 것입니다. 인트로덕션의 1막에는 온전히 내 것인 세계가 없습니다. 모든 세계가 타자인 것이죠. 석호를 기다리는 미소라는 존재까지 고려한다면 1막의 시간에는 주체가 없습니다. 프레임은 특정한 인물들에게 시선을 줄 수밖에 없지만 그들이 결코 이 프레임의 주인이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막을 타자로 의미화하고 싶었습니다. 2막에서는 미소가 독일로 유학을 갑니다. 1막에서의 기다림이 어떻게 됐는지는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미소는 엄마의 지인인 미니의 집에서 한동안 머물기로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소에게 연락이 옵니다. 남자친구인 석호가 독일에 온 겁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지만 기쁘고 설레기도 했던 미소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둘은 밥을 먹으러 가다가 포옹을 합니다. 그리고 석호가 나도 여기 공부하러 올까? 라고 말합니다. 석호는 여기 오고 싶고 공부도 해보고 싶다고 말하고 미소는 그럼 좋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사실 석호는 여기 올 수 없다는 것이 표면적으로 느껴집니다. 그저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음이 만들어낸 감정의 말들, 사실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거짓말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사랑은 그 도덕적인 경계를 무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만 현실적으로 서로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해줄 수 없음을 압니다. 감정도 그렇습니다. 늘 좋은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이 텅 빈 말일 때도 있는 거죠. 이처럼 사랑은 여러 형태의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거짓말은 거짓말 자체가 아니라 사실상 진실의 기호이자 사랑의 기호인 것이죠. 이막의 석호와 미소의 만남은 참 거짓말 같은 것이지만 서로의 진심을 볼 수 있는 장면이자 또 사랑의 마지막을 볼 수도 있는 장면이죠. 3막에서는 배우인 기주봉과 석호의 엄마가 술을 마시고 있고 석호와 그의 친구인 성국이가 뒤에 그 술자리에 참석합니다. 석호는 원래 배우를 꿈꿨었는데요. 연기를 하면서 스킨십을 하고 키스를 하고 하는 것이 죄스러워서 배우를 포기했다고 밝힙니다. 대선배인 기주봉은 석호의 말에 붕괴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중요한 말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안는 것에 무슨 죄가 있냐는 것입니다. 장난으로 안아도 가슴으로 안아도 그건 다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장난이건 연기건 가짜건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하면서 그건 다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랑에는 작게라도 좋은 것밖에 없다. 그건 귀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말이죠. 석호가 생각하던 사랑의 정체성,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절대성, 편견이 파도처럼 산산이 부서지는 대목입니다. 기주봉의 이 대사에서 인트로덕션에 존재하는 사랑의 흔적들이 모두 종합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말이 향하는 대상인 석호가 추운 겨울바다에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가운데 아마 석호의 마음도 부서졌을 것입니다. 이 부서짐은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랑이 새롭게 의미화될 수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워서 덜덜 떠는 석호를 친구가 안아줍니다. 그리고 인트로덕션에서 일어난 3번의 포옹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석호와 예지원의 어떤 인간적인 포옹, 헤어짐을 예견하는 듯한 미소와 석호의 포옹, 부서진 석호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친구의 포옹, 이 모든 게 사랑인 거죠. 작게라도 좋은 사랑인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사랑이 아닌지의 분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트로덕션은 참 따뜻한 영화입니다. 이 따뜻한 영화를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환의 키노아이였습니다.